예, 그럼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김희자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치열하게 살아갈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방가르드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아방가르드는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창작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선두에 선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통 보수와 공화주의의 아방가르드로서 당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성공, 자유에 대한 보존은 우리가 저 극악무도한 좌파들의 붉은 사상을 비판 없이 전파하도록 방치한 잘못으로 상당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맞았습니다. 촛불 시위는 정말 혁명이었을까? 그것이 정말 혁명이었다면 그들이 약속한 세상은 정녕 도래했을까? 그렇게 끼리끼리 헤쳐먹고도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저거립니다.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촛불 난동이었고 권력 찬탈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대한 체제 전복 전쟁이었습니다. 혁명이란 올림과 같이 5,000년을 이어온 배고픔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때 진정한 혁명으로 추앙될 수 있습니다. 붉은 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매판 자본 때문이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서울역 노숙자가 거금을 빌려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텐데 이를 매판 자본이라고 발광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직도 먹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지능의 문제를 넘어 정신질환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이 그냥 된 줄 압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에 도덕적인 이상은 보수주의자들의 눈을 부릅뜬 경계심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피할 수 없는 운명에 떠밀리듯 대한애국당이 창당되었고 우리 공화당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탄핵의 불법, 부당성을 외치며 진실, 자유,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가 우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가?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설 속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병사가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죠? 장교가 답합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는 거지. 병사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죠? 장교가 말합니다. 모국을 위해 싸우는 거지. 병사가 말합니다.
그럼 누가 옳은 거죠? 장교가 말합니다. 그야 이긴 놈이 옳은 거지. 그렇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강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한 어느 철학자의 말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가도 되는 길이 있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있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무참하게 희생되신 5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직 울지 못하는 이유, 박정희 대통령이 염원했던 부국 강병의 나라를 공화의 사상으로 이루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은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숙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들 산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며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일각에서는 탄핵이 부당하던 정당하던 정치적으로 중요한 건 현실에서 당위적 인식이라고 말들 하지만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규범적 진실이야말로 보수주의적 첫 번째 덕목, 원칙에 부합할 뿐더러 진실 대 거짓의 싸움이며 정의 대 불의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둥이로 보수나 공화라는 단어들만 반복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헛될 뿐 아니라 사악하지 한 일입니다. 행동하라. 지금 즉시 우리의 선구자들이 주었던 가르침대로 우리는 지금 즉시 행동하여야 합니다. 윤석열이 언급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에 대한 약속의 진정성을 묻고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공화국이라면 광화문 광장에 을씨년스러운 해난사고 추모 건물이 아니라 무명 용사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광화문 광장의 무명 용사비 건립은 지금 즉시 행동으로 옮길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비대위를 옹호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제적 구도, 즉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인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운가? 소선거구제로 조성된 양당 체제 앞에서 제도적 한계를 깨부수지 못하면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근본적 한계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특정 1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옳은가? 보수주의는 논리 우선주의의 사회를 거부합니다. 인간 존재의 신비에 느끼는 애정만큼이나 경험을 중시합니다. 위대함도 풍요함도 아닌 형식, 유적 개혁하는 제멋대로가 아니라 원형에 대한 존경, 위의 19절을 생각해 봅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한 이 문제가 언제나 병리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아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으로 모두 다 알기는 어렵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경로가 무엇인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견을 노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하여 무엇이 바람직한 미래인가라는 공유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성공을 위한 또 다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당의 존립 기반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존립 기반에 대한 현실적 고민 없는 정치 투쟁은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국가 이성에 대한 본다면 당의 이성은 당의 생존이 우선돼야 하고 그 다음도 당의 존립이고 또 그 다음도 당의 존립이어야 합니다. 당을 부수고자 마음먹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적대적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은 옳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국민 일반으로부터 제 몫을 온전히 받지 못해 존립 근거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몫을 제대로 요기하기 위한 정치 투쟁을 함께 합시다. 분열의 시대에 공전의 처방으로서 공화주의를 위한 노선에 함께 합시다. 인정머리 없는 자본주의,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를 인간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합시다. 바닥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흩어진 태극기를 다시 모으고 공화의 불을 밝힙시다. 기호 2번 저 김희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그러면서 삽시다. 그리고 당원 동지님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온통 이런 선택의 순간들로 채워져 있어 갈등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개와 늑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김희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어렸을 때 곳곳에서 보았던 시구절이 생각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오리라 믿으라. 오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I believe라고 시작되는 보수주의자의 신조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여자지만 앞으로의 투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체적 대응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국민을 심판합시다. 초록의 파도가 만리에 가득할 때까지 위대한 소수에 의한 거대한 반격을 시작합시다. 기호 2번 김희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고위원선거 기호 2번 김희자 후보의 제3차 정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책임당원입니다. 오늘이 득표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일정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영광입니다. 우리 동지님들 이 아침에 저를 이렇게 연설을 부족하지만 들어주심을 감사드리고요. 10시에 오늘 당사에서 정견 발표가 있었고요. 또 오후 4시에 정병철 대표님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리 또 우리 동지님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끝나면 어디로 가셔서 네. 활동하시나요? 예. 예.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동지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인 것 같은데요. 동지님들 부족하지만 6년여 동안 우리 동지님들 한 분 한 분이 제 가족이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마저도 저는 우리 공화당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6년 정치의 정자도 몰랐는데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는 걸 보고 제가 억만금을 우리 손주들한테 물려준들 나라가 무너진데 이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또한 불법 탄핵으로 어려운 고초를 겪고 계시고 지금도 투병 중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화당이 수권 정당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후대에 정말 선조들이 정말 잘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갑니다. 동지님들 힘내시고요. 고지가 저 앞에 있고 참 리더자가 우리 공화당에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공화당의 동지님 한 분 한 분이 대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힘내십시오. 저 또한 이번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 후보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견 발표하신 중에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문구가 위대한 소수의 거대한 반격을 시작합시다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예. 그 위대한 소수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대한 소수란 사실은 물방울이 파도가 이루고 어떤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방울이 그렇게 파도도 되고 강도 이루고 바다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한 분 한 분이 위대하십니다. 밖에서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작지만 작은 것이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요. 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제일 어른이에요. 울거나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그를 돌보려고 아기를 돌보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들이 걱정하고 격려합니다. 그것처럼 저희 공화당이 정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굳건하게 부르짖고 나가면요. 우리 국민들 또 거대 당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투쟁하는 것이 저희가 사리사욕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에서 소수의 그 의미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정말 보수파의 험한 가시밭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 길을 만들기 시작하신 분이 조은진 대표 후보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가시밭길이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조은진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시밭길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 최고위원이 되시면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예술인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 작품, 귀한 작품들을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하게 된 어떤 마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떠한 상황에 예를 들어 저쪽 사람이 저한테
한 대 때리던가 욕을 했던가 그랬을 때 보통 사람은 바로 받아칩니다. 저 또한 왜 때려? 왜 그래? 그리고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거는 자연 본능적이고요. 그걸 누구라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면 그 또한 그거를 감내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제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그 표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표님께서는 6년여 동안 여러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지님들이 다 아시지만 그러한 때마다 누구를 함부로 욕하거나 자기를 이랬다고 변명하거나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문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그러한 자세가 돼야만이 가지 않나. 그리고 저는 뭐 책을 통해서 위인전을 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보기보다는 옆에 가까이 있는 우리 동지님들과 또한 우리 대표님의 자세를 보면서 많은 것을 교훈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그림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건 다 제가 특별히 어느 은혜를 받은 거죠. 그때 제가 7.2학번인데요. 그때 당시에 대학까지 나온다라는 거 참으로 특혜받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전쟁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울 때 저는 그런 걸 받았으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런 저를 배려해 준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런 거는 나누고 그러면서 또 제가 못한 일을 다른 분이 하니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분한테 그리고 탄핵이 불법이라는 것을 몸소 알고 있는 그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림을 이렇게 많이 후원도 하고 제가 또 한 건 아니고 동지님들이 함께 저랑 동역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동지님들 또 함께 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럼 최고위원 선거 기호 2번 김희자 후보의 제3차 정견 발표 시간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